아저씨,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은 현직 항공업계 관계자분들이나 초청받은 분들만 입장이 가능합니. 혹시 길을 잘못 찾으신 건 아닌지요? 아니요, 잘못 온 건 아닌데요. 손자를 곁에 둔 머리가 희끗희끗한 68세의 남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막아선 직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보다는 조용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고 잔잔한 미소가 갈라진 입가에 번졌다. 여긴 어른들이 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함께 온 손자가 반짝이는 눈으로 직원에게 물었다. 어린아이 특유의 천진한 목소리가 주변의 화려한 행사장 분위기와 어딘가 어긋나 보였다. 직원은 아이를 빤히 보더니 한참을 망설인 끝에 살짝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행사는 항공사 임직원과 관련 업계 사람들을 위한 특별 박람회랍니 일반 관람객을 위한 공개 행사는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시연 중인 항공 시뮬레이터는 전문가용이거든요. 그 남성은 서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울의 대형 컨벤션 센터 안, 화려한 조명 아래 각종 항공기 모형과 최첨단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시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무심히 자신의 차림을 내려다보았다. 평범한 잠바와 낡은 바지, 손때 묻은 구두, 번쩍이는 명찰을 달고 다니는 이들 틈에서 분명 다소 떠 보였을 것이다. 아빠, 저분들 왜 저 할아버지 보고 저렇게 야단치는 거야?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또 다른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수군거렸다. 아이의 아빠는 눈살을 찌푸리며 속삭였다. 글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보아하니 좀 초청자가 아닌 모양이야. 여기 무단으로 들어올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엔 행사장이든 어디든 관리가 허술하긴 한가 봐. 저렇게 아무나 들어오면 곤란하지 않겠어? 어느 중년 부인이 동료와 수군거리자 어딘가 권위적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직원 쪽으로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리, 무슨 문제인가? 지금 귀빈들 접견해야 할 시간인데. 김 대리라 불린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저 본부장님, 이분께서 손자를 데리고 그냥 들어오셨는데 일반 참관객은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본부장이라 불린 남성은 구두 끝으로 바닥을 똑똑 두드리며 노인의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손님, 여기 항공 시뮬레이터 존은 정말 중요한 분들만 모시는 곳이니 조심스레 말씀드리지만 혹시 잘못 찾아오신 게 맞지 않나요? 노인은 자리에서 물러서지도 않고 한 손으로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우연히 이 행사 소식을 듣고 손자에게 멋진 비행기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 왔습. 굳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만 구경해도 될까요? 주변에서 낮은 탄식이 번졌다. 몇몇 사람들이 이미 시선을 거두며 이분 옷차림 보니 현직분도 아니신 것 같은데 하고 속삭였다. 아이 옷차림도 평범한 운동화에 캐릭터가 새겨진 가방. 반듯하게 차려입은 부모들이 곁에 많은 이 행사장에서 둘의 모습은 분명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졌을 것이다. 본부장은 살짝 인상을 쓰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이 계시면 우리 진행에도 문제가 생깁니. 오늘은 회사 내부 관계자들에게만 공개된 시연이거든요. 게다가 손님 나이도 있으시니 혹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네요. 그 말투엔 분명한 배려의 모양새를 띠려 했지만 깔려있는 의미는 낡은 사람은 빠져달라는 뉘앙스였다. 어딘가에서 웃음 섞인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이 드신 분이 뭘 알겠어. 그래도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시뮬레이터를 체험하려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험담 섞인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노인은 화내지 않았다. 그는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차에 천천히 답했다. 저도 조심할 테니 잠깐만 구경시키고 싶습. 이 아이가 비행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손자가 커다란 눈으로 본부장을 올려다봤다. 저 비행기 조종석 직접 볼 수 있나요? TV에서 봤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본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가야. 미안하지만 여긴 그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여기 계신 조종사분들과 기술진이 사용하는 정식 훈련용이라서 말이야. 그러자 뒤에서 어떤 여직원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정말 귀찮게 됐네. 안 그래도 준비할 게 많은데. 또 누군가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니까 경비를 불러야 하는 거 아냐? 하고 재촉했다.
손자는 그 말을 듣더니 겁먹은 듯 할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조용해졌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별로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요.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만 아이에게 보여주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본부장은 짧게 한숨을 몰아 쉬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럼 5분만이요. 다른 분들 방해하지 마시고 곧 조용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과 손자는 시뮬레이터 부스 주변으로 잠시 접근을 허락받았다. 주변에는 이미 각양각색의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모형 비행기들을 보고 체험 시연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었다.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은 길을 내주면서도 곁눈질로 둘을 힐끔거렸다. 할아버지, 저기 보세요. 조종석 사진이 있어요. 저거 진짜 조종관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뜬 채였지만 그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의구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한편 대기 중인 파일럿 복장을 한 젊은 남성이 본부장에게 다가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분 혹시 전직 조종사신가요? 뭔가 태도가 보통 사람 같지 않은데요. 본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분이면 내가 이미 알았겠지. 그냥 비행기 좋아하는 일반인이겠지. 그때 어린 손자가 시뮬레이터 콘솔 옆에 달린 안내 문구를 가리키며 할아버지, 이 기계가 뭐예요? 하고 물었다. 노인은 아이에게 쉽게 풀어 설명해 주었다. 이건 항공기를 훈련할 때 쓰는 장치란다. 실제로 하늘에 오르기 전에 여기서 조종 연습을 해보지. 우와, 그럼 진짜 비행기처럼 움직여요. 물론이란다. 속도와 고도, 각도까지 모두 실제와 비슷하게 재현하니까. 그 말을 듣던 한 스태프가 흠칫 놀라며 노인을 쳐다봤다. 이 장비에 대해서 잘 아시나 보네요. 노인은 살짝 미소 지었다. 예전에 비슷한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요.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부스 안쪽에서 경보음이 갑자기 울렸다. 시뮬레이터 화면이 불안정하게 깜박이기 시작하더니 탑재된 프로그램이 멈춰버렸다. 어? 이게 왜 이러지? 조종 체험을 시연하려던 젊은 조종사와 기술 스태프 몇 명이 허둥지둥 콘솔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재부팅해도 에러 코드가 계속 떠요. 행사 책임자인 본부장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달려왔다. 지금 귀빈들 시연이 곧 시작될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김 대리도 당황한 표정으로 기술진에게 물었다. 수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30분은 걸릴 것 같습. 기술자가 땀을 흘리며 답했다. 에러 코드를 보니까 네트워크 충돌인 것 같은데 설정부터 다시 잡아야 해서. 30분? 귀빈들이 이미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그럼 큰일이잖아. 본부장이 소리를 높였다.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봐요. 젊은 기술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오류가 쉽게 잡히지 않는 모양이었다. 여기저기서 모니터를 붙잡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초조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 이거 평소엔 문제 없었는데 왜 오늘 이런 상황이 생긴 거지? 새로 업데이트한 항공기 데이터 패치를 충돌 없이 설치했어야 했는데. 본부장과 직원들은 서서히 안절부절 못하고 사회자는 뒤편에서 초조하게 행사를 진행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귀빈들이 이미 행사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대로라면 대형 항공사 홍보에 치명적인 사고가 될 판이었다.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노인의 표정이 사뭇 달라졌다. 손자를 조용히 옆으로 물린 뒤 그는 시뮬레이터 콘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스태프들이 손님 위험하니 뒤로 물러나 주세요 하며 막으려 했지만 노인은 조용히 기술자들에게 물었다. 혹시 부팅 과정에서 CFG 파일이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구형 버전에서 업데이트를 할 때 기본값이 꼬이기 쉽죠. 기술자 한 사람이 흠칫하며 노인을 바라봤다. 그건 저희도 의심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예전에 비슷한 시뮬레이터를 다뤄본 적이 있어서요. 비행 훈련 프로그램을 바꿀 때는 config, in이나 user, CFG 설정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으면 에러가 남니 한 번만 확인해 보시겠어요? 기술자들이 서둘러 파일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곧 누군가 외쳤다. 와, 정말 설정값이 겹쳐 있었어요. 이걸 왜 지금까지 몰랐지? 아마 새 패치가 옛날 버전 폴더에 덮어 쓰여서 그럴 거예요. 본부장은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노인을 쳐다봤다.
그리고 기술진이 재빨리 설정을 수정한 뒤 시스템을 재부팅하자 몇 분 만에 시뮬레이터가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해냈어요. 화면이 돌아왔습니다. 데이터도 정상적으로 뜨네요. 조종석 반응이 좋아요. 직원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본부장은 한숨을 푹 내쉬고 나서 노인을 다시 한번 힐끔 바라봤다. 어르신, 혹시 항공 분야에 종사하셨습니까? 노인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대답을 대신하지는 않았다. 그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그런데 뒤에서 실눈을 뜨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떤 중년 여직원, 컨벤션 측에서 행사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인 듯 보였다. 이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살짝 만지작거리며 노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저, 혹시 박인호 선생님 아니신지요? 그 말에 노인은 잠시 눈썹을 움찔했다. 그의 이름이 행사장 안을 조용히 울렸다. 사람들은 그 중년 여직원을 향해 누구, 박인호, 들어본 적 있나? 하고 속삭였다. 여직원은 들뜬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혹시 예전에 하늘의 선장이라고 불리셨던 전직 기장님 맞으신가요? 그 순간 본부장이 코웃음 치듯 중얼거렸다. 하늘의 선장. 뭐 그런 별명이 있었나 보지. 하지만 이분이 우리 항공사의 옛날 기장님이셨다면 난 당연히 알았을 텐데 말이야. 그러자 여직원은 태블릿을 열어 오래된 기사 스크랩을 찾기 시작했다. 제가 항공 관련 전시를 기획하면서 옛날 자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1980, 90년대. 국적기 조종사였고 위기 상황에서 뛰어난 순발력으로 승객 전원을 무사히 귀환시킨 적이 있었던 분. 아마도 박인호 기장님이셨던 걸로 기억해요. 노인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불리던 시절도 있었지요. 벌써 20년도 넘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행사장 안에 깔린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일부러 크게 반응하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쳐다보는 사람들, 그리고 점차 흥분에 휩싸인 여직원까지. 맞네요. 기사 사진 속에 있는 분이랑 정말 똑같으세요. 선생님, 제가 그 기사 읽고 정말 감동했었어요. 본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노인을 다시 유심히 살폈다. 설마. 그러면은 예전에 기장으로 근무하셨던 게 맞는 건가요? 그제야 노인은 차분히 입을 열었다. 네, 30여 년 동안 하늘을 날았었지요. 국내외를 오가며 많은 여정에 함께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의 사람들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 정말요? 그 유명한 스토리가 실제로 있었다던데 그 주인공이 바로 저분이신가? 어쩐지 시뮬레이터에 대해 아시는 게 범상치 않았다니. 예전에 파일럿 생활을 하셨나 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경계와 무시에서 존경과 호기심으로 뒤바뀌었다. 본부장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시뮬레이터 오류를 바로잡아 주신 것도 옛날 경험 덕분에. 노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한 시스템을 써본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장비가 훨씬 발전했지만 기본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군요.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흐르다 곧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우와, 진짜 조종사셨다니? 옛날에 가족여행 갈 때 태워주신 분일 수도 있겠네. 기사로만 읽은 전설이 눈앞에. 본부장이 머쓱한 듯 자세를 고쳐 잡았다. 정말 뜻밖입니? 이런 자리에 전직 기장님이 오시다니. 저 무례하게 굴었던 점 죄송합니? 전혀 몰랐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괜찮습. 저도 마구 들어온 셈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 아이가 비행기에 관심이 많아서 옛날 생각도 날 겸 함께 들러봤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손자가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할아버지, 예전에 진짜로 비행기 운전하셨어요? 큰 비행기요? 노인은 손자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굽혔다. 그래, 정말 큰 비행기였지. 사람들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다녔단다. 그 순간 주위의 이목이 아이에게도 쏠렸다. 본부장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귀찮다는 듯 대했던 아이를 한껏 부드러운 표정으로 보며 말했다. 아가, 할아버지 덕분에 오늘 시뮬레이터가 잘 돌아가게 됐어. 이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시연을 할 수 있게 됐지. 정말 멋진 분이시란다. 그러나 행사장 안에는 아직도 조금은 의심하는 듯한 시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누군가는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다고는 들었는데 지금 보니 정말 그분이 맞을까?
워낙 오래된 일이라 하고 수군댔고 또 다른 이는 그러게 정확한 증거라도 있나 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때 여직원이 다시 태블릿을 이리저리 검색하더니 여기 있어요. 1992년에 발행된 주간지 기사 스캔본인데 바로 이 사진이 보세요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노인이 안경을 살짝 내려 쓰고 있는 예전 흑백 사진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젊은 얼굴이지만 확실히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정말 똑같네. 게다가 이름도 박인호. 와, 기사 내용에 베테랑 기장 박인호. 기적 같은 착륙으로 200명 승객 전원 무사 귀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때 비행기가 엔진 트러블을 일으켰는데 노련한 조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금 존경과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본부장은 난감해진 얼굴이 역력해졌고 이전에 무례하게 구는 태도를 곧장 수습하려는 기색이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 저도 그 기사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오늘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그만 처음 뵀을 때 예의를 못 차렸습.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제가 여기에 올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치 않게 폐를 끼쳤네요. 수고하시는 직원분들의 마음도 이해합니. 행사는 잘 진행하셔야 하고 저 같은 외부인이 끼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직원이 거들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알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 어르신이 조언해 주신 덕에 시뮬레이터 오류가 금방 해결됐어요. 전직 기장님께서 이런 최신형 장비까지 꿰고 계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이러고 지내시는 걸까? 예전에 기장이셨으면 은퇴 후에도 고문직이나 자문 역할로 계실 만한데 자신들도 모르게 수군거리는 틈에 노인은 손자의 손을 가만히 쥐고 웃음 지었다 오래 일했고 은퇴한 뒤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 그래서 특별한 직함 없이 지내고 있지요. 더 크게 바라볼 것도 없이 그저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본부장은 그 말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한편 옆에서 어떤 스태프가 물었다. 정말 후회는 안 하세요? 그렇게 멋진 경력을 가진 분이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 들기도 해서요. 후회라. 노인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다. 항공사에서 일하던 시절은 정말 보람찼고 잊지 못할 순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인생에서 성공이란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하늘에 오를 때는 항상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지만 언젠가 착륙을 해야 하듯이 저도 내려와서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야 하는 때가 왔지요.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하루하루를 누리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더 행복합니다. 그 부드럽고 담담한 어조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이가 많아서 문제가 될 거다라고 수군대던 직원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저 연세에도 저렇게 맑은 눈빛으로 새로운 삶을 찾으셨구나. 괜히 나이 많다고 무시한 게 미안해지는 걸. 본부장은 더욱 미안함이 커지는지 한 걸음 다가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처음 뵀을 때 불쾌하게 느끼셨을 만도 한데 어떻게 해서든 보답해 드리고 싶네요. 지금이라도 시뮬레이터 체험을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저희 쪽에서 기장님께 공식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아유, 괜찮습. 오래돼서 지금은 감각이 많이 녹슬었을 테니 괜히 기계를 망가뜨릴까 걱정이네요. 그때 다른 기술진이 나섰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시스템은 이제 완벽히 정상화됐고 실제 기종과 완전히 동일한 조종 환경을 재현하니까 오히려 기장님께서 조종하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테스트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해주세요. 제발 하며 은근히 기대 어린 눈빛을 보냈다. 심지어 처음에는 노인을 귀찮게만 여기던 몇몇 직원들도 평소에 볼 수 없는 귀중한 장면이 될 것 같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자 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손자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할아버지 한 번만 해주세요. 저 보고 싶어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다. 아이에게 있어 할아버지의 조종은 전설 같은 이야기일 것이다. 노인은 아이의 손을 살며시 놓고 시뮬레이터 조종석으로 걸어갔다. 몇몇 스태프가 재빨리 세팅을 도우며 좌석과 레버 위치를 점검해 주었다. 기장님, 편하신 대로 조정하셔도 됩니? 기장님이라니? 오래된 호칭을 다시 듣게 되네요.
노인은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안전벨트를 조심스레 두르며 옛 습관대로 가슴에 걸쳐 진지하게 체크했다. 그리고 계기 패널을 스윽 훑어보는 순간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이 되살아났다. 자, 출발하겠스. 프로그램이 구동되자 커다란 스크린에는 가상의 활주로가 펼쳐졌다. 노인은 속도 레버와 조종간을 손에 쥐고 탑재된 계기들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활주를 시작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본부장은 당황할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적당히 해설을 붙이려다 말고 그냥 침묵했다. 가상 항공기가 활주로 끝에서 부드럽게 이륙하는 순간 행사장 안 여기저기서 작게 환호성이 터졌다. 아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시뮬레이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의 손놀림은 흔들림 하나 없이 안정적이었고 기수지 쇼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각도조차 부드러웠다. 불과 몇 분 만에 예열하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나 흔들림도 없이 순탄하게 곡선 비행을 이어갔다. 정말 예술이다. 저 연세에도 저렇게 정교하게 다루시다니. 역시 베테랑 조종사. 본부장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다. 대단하시네요. 아직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한쪽에서 기술진도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시연하려던 담당 조종사보다 훨씬 안정적인데요. 가상 비행은 약 10분가량 이어졌다. 노인은 중간중간 기체 자세를 점검하고 기압과 속도 설정을 확인하며 침착하게 기동을 유지했다. 결국 가상 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큰 오류 없이 완벽한 조종을 보여주었다. 이후 장비가 멈추고 조종석 문이 열리자 부스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보냈다. 와, 진짜 멋진 장면이었어요. 오래된 베테랑의 실력이 허투루 사라지지는 않는군요. 할아버지, 짱이에요. 특히 손자는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나도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비행기 운전할래요. 그 모습을 본 노인은 흐뭇하게 웃으며 우리 손자가 날개를 펼칠 날이 오겠지 하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나 주변에는 살짝 죄책감 어린 시선이 섞여 있었다. 특히 본부장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그는 다시 한번 노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기장님, 아니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정말 죄송합니. 처음에 저희가 너무 무례하고 연세만 보고 판단했어요. 노인은 부드럽게 손살에 쳤다. 사실 저도 나이에 대해 편견을 갖는 분들을 많이 봤고 그게 세상의 흔한 이치라는 걸 알지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본부장은 거듭 진지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요. 이건 제가 잘못한 일임니. 연세 드신 분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내쫓으려 해서 깊이 반성합니. 오늘 커다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직원들은 우르르 고개를 같이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합창하듯 말했다. 노인은 곤란해하며 웃었다. 고개까지 숙이실 것까진 없어요. 다들 바쁜 업무 중이셨으니 그런 거겠죠. 앞으로는 저 같은 늙은이가 오더라도 너무 미리 거부하지 마시고 자그마한 호기심 정도는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장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시선으로 노인과 손자를 몰아내려던 사람들 중 일부는 노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또 몇몇은 그 옛날 영웅담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하며 관심을 보였다. 아이는 행사부스 한쪽에 마련된 조종석 모형에 앉아보며 깔깔댔고 직원들은 그 모습을 더는 불편해하지 않았다. 어느샌가 행사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본부장은 부랴부랴 귀빈들을 안내해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굳이 노인과 손자를 따로 챙겨주려는 모습이었다. 기장님, 저희가 급하게 행사 진행은 해야 하지만 기장님을 위한 특별 체험 기회를 더 마련해 드리고 싶어요. 손자분에게도 이 비행 시뮬레이터 충분히 보여주고 싶으시잖아요? 노인은 손자의 반짝이는 눈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아이가 체험해보기엔 장비가 너무 전문적이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부장이 강하게 청했다. 우리 항공사의 미래 고객이 될 수도 있는데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노인은 본부장의 배려를 수락했다. 아이를 시뮬레이터 속에 잠깐 앉혀준 뒤 기술진이 간단한 시연 모드만으로 체험을 도왔다. 아이는 우와 여기서 조종하는 기분이네 하며 까르르 웃었고 그 모습에 직원들도 흐뭇해했다.
그 사이에 행사장 한편에서는 노인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 하는 젊은 파일럿들도 모여들었다. 기장님, 저희도 이제 막 비행 경력을 쌓고 있는데 혹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비행 중 위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심리적으로 버텨야 하는지 궁금합니? 노인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심장이 벌렁거리지만 그럴 때일수록 차분해져야 합니.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를 때일수록 늘 기본에 충실하면 조습 매뉴얼을 숙지하고 동료들과 팀워크를 지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젊은 파일럿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머리를 긁적이며 물었다. 그런데 기장님, 그 뛰어난 실력과 명성을 두고 은퇴하셨으면 다른 항공사에서 모셔가려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아무런 미련이 없으셨나요? 노인은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비행했습. 제게 필요한 건 더 높은 자리나 더 많은 명예가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건강이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제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곳에 제 시간을 심었더니 지금은 아주 평화로운 열매를 맺고 있지요. 손자와 함께 지내는 일이 제게는 새로운 행복입니다. 본부장과 주변 직원들은 그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했다. 행사장의 분주함 속에서도 이전과 전혀 다른 따뜻함이 감돌았다. 회사 측이 마련한 귀빈 응대 행사가 시작되자 본부장은 노인과 손자에게 특별 라운지로 잠시 안내해 주었다. 기장님, 이쪽에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행사 후에 다시 모시겠습. 혹시 편하신 대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아이가 배고프면 간단한 다과라도 드시죠. 노인은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이곳 분위기만 잠깐 느끼고 갈 생각이었습 하며 사양했다. 손자는 배가 조금 고픈 듯 초콜릿 한두 개를 받아들었고 한껏 신이 난 표정으로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었다. 그러자 본부장은 깊은 생각 끝에 노인을 다시 조용히 불렀다. 실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두 사람은 행사장 복도 옆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본부장은 마음을 정리하듯 헛기침을 했다. 저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예전에 제 아버지도 조종사가 꿈이셨대요. 그런데 집안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일찍 포기하셨죠. 저는 아버지가 늘 좀 더 젊었으면 도전해 봤을 텐데 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으며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처음에 어르신을 뵀을 때 나이 든 분이 이런 전문 행사장에 오시는 걸 괜히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도 자꾸 선입견이 튀어나왔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본부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제가 아버지 못지않게 편견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옛말이 있는데 저는 전혀 곱게 말하지 못했습.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며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저도 항공사에서 꽤 오래 일했지만 오늘같이 결정적 이벤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가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초조했고 괜히 어르신을 얕봐 버렸네요. 노인은 가만히 미소 지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많이 부족해요. 오늘은 그냥 손자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뿐입니. 다행히 좋은 추억이 되었네요. 본부장은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우리 항공사에 비정기적으로라도 교육 자문을 맡아주실 수 있나 해서요. 지금 모든 절차를 당장 논의하긴 어렵지만 오늘 시뮬레이터 오류를 해결해 주신 것만 봐도 훨씬 경험 많으신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야 젊은 후배 파일럿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쁜 일이죠. 하지만 큰 책임을 맡기엔 저도 이젠 체력이 예전만 못합니. 또 이 아이가 아직 어린이기도 하고요. 물론 무리하게 부탁드리진 않습. 다만 가끔씩이라도 연락드려서 조언을 청해도 괜찮을까요? 그 정도라면야 얼마든지요. 노인은 부드럽게 응했다. 저도 우리나라 항공업계가 잘 되면 좋겠으니까요. 본부장은 다시 한번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 오늘 모든 게 해결되고도 남을 만큼 큰 가르침을 얻고 갑니다. 잠시 후 안내방송이 마무리되고 행사 메인 무대에서 시뮬레이터 시연 특별 세션이 시작된다고 하자 본부장은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야 했다.
노인은 그를 배웅하듯 바라보다가 손자를 데리고 행사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놀랍게도 직원들도 다른 관람객들도 이젠 그에게 다정한 시선을 보내며 기장님 안녕히 가세요라든지 손자 잘 챙겨서 재미있게 구경시키세요 하고 격려를 건넸다. 그는 조용히 손자의 작은 손을 잡았다. 손자는 이곳저곳 구경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그저 즐거움에 들떠 있었다. 노인은 손자의 웃는 얼굴을 보며 흐뭇했다. 어때? 오늘 와 보길 잘했지? 응. 다음에 또 올 수 있어요. 할아버지 다시 비행기 운전해주면 좋겠다. 하하, 그건 글쎄, 기회가 된다면 그때까지 네가 많이 자라서 함께 비행 시뮬레이터에 앉을 날이 오면 좋겠구나. 그렇게 부스에서 한동안 여유롭게 구경한 뒤 노인은 마침내 아이 손을 이끌고 출구 쪽으로 향했다. 돌아가는 길에 어느 스태프가 간식 상자를 챙겨 손자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오늘의 특별 손님이셨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합니 아이가 좋아할 만한 스낵이 들어있어요. 손자는 활짝 웃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다. 본부장도 먼발치에서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노인은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었고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행사장을 나섰다.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처음 문턱에 들어섰을 때와는 달리 많은 이들의 시선이 존경과 호감으로 뒤따라오는 게 느껴졌다. 바깥 공기는 상쾌했다. 서울 도심의 바쁜 교통소리에도 노인은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손자가 천진하게 물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노인은 한껏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를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이 통해서 그런 거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건 네가 함께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 아이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며 노인은 자신이 오래전 하늘에서 내려온 뒤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조종간을 잡았다는 사실을 곱씹었다. 그건 어쩌면 자신에게도 작은 도전이자 또 다른 비상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는 손자를 바라보며 아이가 만들어갈 미래를 생각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누군가의 나이와 겉모습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일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그들은 사이좋게 길을 걸어갔다.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마지막으로 행사장 쪽을 뒤돌아봤다. 건물 입구에서 자신들을 배웅해주던 스태프들이 아직도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 중이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재차 손을 흔들어 주었다. 모든 이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누구나 마음 안에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아이와 함께 지하철에 올라타자 아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아까 그분들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다들 할아버지를 갑자기 좋아하게 된 것 같던데. 노인은 아이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웃었다. 응, 그냥 옛날에 비행기 운전했었다고 알려줬을 뿐이란다. 다른 비밀은 없어.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놀라워했어요? 글쎄, 예전 일이라 잘 기억도 안 난다만 그냥 우연히 알려졌을 뿐이야. 아이의 얼굴엔 아직 호기심이 가득했다.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 네가 열심히 꿈을 키우면 언제든 놀라게 할 수 있지. 그들은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문득 앓던 이가 빠진 것 같다는 속담이 떠올랐다. 초반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미소로 헤어졌으니 마음이 개운해지는 기분이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겪는 갈등이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값진지 새삼 느껴졌다. 아이에게 간식을 건네주며 노인은 여유롭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인생에선 무엇이 정답인지 늘 고민스럽지만 결국에는 사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란다. 외면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쉬운데 사실은 누구나 속에 보물이 있을 수 있지. 사람마다 다르게 반짝이는 재주가 있어. 혹시라도 누군가가 너를 무시하더라도 섣불리 화내기보다는 내 진가를 묵묵히 보여주면 되는 거란다. 아이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알았어요. 나도 나중에 멋진 사람이 될래요. 하고 활짝 웃었다. 노인은 그 해맑은 얼굴에 대견함을 느끼며 마치 자신이 다시 하늘을 나는 듯한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의 작은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항공사 직원들은 내부 게시판에 오늘 행사장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이라며
한 은퇴한 기장님이 손자의 손을 잡고 우연히 방문했다가 시뮬레이터를 고쳐주고 완벽하게 조종까지 선보인 이야기를 공유했다. 처음엔 아랫사람에게 엄격했던 본부장도 그 게시글에 직접 댓글로 저 역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큰 배움을 얻었습. 존중의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서비스 정신임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적었다고 한다. 며칠 후 노인에게 본부장이 직접 전화해 조심스레 교육 자문을 한번 해주실 수 있겠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노인은 웃으면서도 일단은 손자가 제 우선순위라서 때가 되면 연락 주세요라는 답을 남겼다. 꼭 부탁드릴 날이 올 것 같습. 감사합니다, 기장님. 아닙니 저야말로 오늘 당신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노인은 손자를 바라봤다. 우리 손자는 오늘 뭐 하고 싶어? 비행기 모형 만들기. 그래, 그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아주 멋진 비행기 모형을 조립해 보자꾸나. 아이와 함께 사소한 일상으로 돌아온 노인은 그 순간의 평온함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 젊은 시절. 구름 위를 날면서도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가족의 웃음이 이제 그의 가장 든든한 행복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다. 내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 눈과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길. 그렇게 아이와 함께 차분히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 있었던 짧지만 강렬한 사건은 노인에게도 그리고 행사장에 있었던 수많은 이들에게도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터였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비행기 시뮬레이터 한 대로 이렇게 깊은 이해와 존중을 나누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누구에게나 숨겨진 탁월함과 따뜻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하루였다. 그날 밤 노인은 손자를 재운 뒤 창밖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 나 역시 아직 배울 게 많지. 그 후로 그는 꾸준히 항공 관련 최신 기술 소식을 찾아보며 손자와 함께 배웠고 때로는 항공사 측에 호출되어 젊은 조종사들에게 조언을 전하곤 했다. 그리고 그가 전해준 한마디, 나이 들었다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이를 이유로 당신을 무시한다 해도 너무 분노하지 말라.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삶은 마음먹은 대로 이어진다. 는 말은 오래도록 전해졌다. 오늘 그가 보여준 모습은 그 말 자체를 증명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의 행보는 서울 한복판의 그 화려한 컨벤션 센터를 넘어 널리 퍼져나가 많은 이들의 마음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다. 혹시 할아버지, 하늘을 다시 날고 싶지 않으세요? 언젠가 손자가 그렇게 물었을 때 노인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이미 매일 내 웃는 얼굴을 보며 하늘을 나는 기분이란다. 그거면 충분해.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 삶에서 우리는 자주 외형만 보고 쉽게 판단합니. 그러나 겉모습과 나이는 개인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습. 혹시 우리 곁에 과거에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드러내지 않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그분들을 나이가 많다, 수수하다,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스쳐 지나치고 있지 않은가요?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듯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진짜 가능성을 미처 몰라서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곤 합니. 우리 주변에도 분명 누군가가 숨겨진 재능과 경험을 품고 있을 수 있음 그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혹은 자신이 저평가된 경험이 있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지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화려한 직함이 없든 있든,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아 마땅한 이야기가 있음. 여러분도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누군가의 내면에 어떤 보물이 숨어 있을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가치에 대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음. 혹시 주변에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하고 함부로 단정지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사연을 함께 나눠보세.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그 사람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하늘 같은 존재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을 외면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누구나 소중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과 주변을 다시 돌아보세. 혹시 누군가에게 편견을 가진 적은 없었나요? 혹시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저평가당해서 마음에 상처 입은 적은 없었나요? 그런 기억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숨겨진 빛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려봅시다.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더 높이, 더 멀리 날게 해줄 것입니다.